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이 모기 한번 그 대법원 앞에서 몇 번 쓴 다음에 예, 나간 다음에 지난주에도 약간 좀 안 좋은 상태로 방송을 했는데 아직도 다 회복이 안 되네요. 하하, 이게 다음 주 콘서트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다 이거 저 조이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이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겠네. 네, 조이대와 시법비들 네, 시법비들한테 네. 다 다 알겠습니다. 청구하십시오. 다 청구. 네. 네. 아, 조이대만 감옥 가면은 목이 금방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싸대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김태형 선생님은 심리학자라던데 이렇게 국제 정세를 잘하시냐? 네.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만이겠습니까? 아, 국제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미치는 네네.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나라가 미치는 영향은. 그래서 국제 정세를 아는 것이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어허.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은 좀 알아야 이 심리 변화,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 심리만 관심이 있는 학자가 아니고 네네. 집단 심리를 많이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집단 심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동, 국제사회의 흐름 이런 것과 깊이 연동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연구해야죠. 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갖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한 개인의 그 심리 치료 이건 그 사람 혼자만 내 특성도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이제 전체 사회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 네, 주어지는 그런 고립감, 우울감. 근데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다루려면은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야. 뭐 예를 들자면은 베트남 전쟁이 한국 예. 사회에 미친 영향 없겠습니까? 아하. 파병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당연 저만 해도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 그 친구 아버님이 베트남 참전하셨어요. 네. 근데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고엽제? 고엽제. 그거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뭐 상관없다. 그런 건 영향 안 미친다. 그러네요. 네 부모만 문제야. 이게 무슨 심리학 연구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 친구도 그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심한. 예, 그럴 수 온몸에. 있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잘 아셨죠? 왜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 정세를 이렇게 잘 아시는지. 예, 아무튼 이제 저희들은 저 답답한 정치판에 싸대기를 날리는 예, 그런 싸대기니까요. 오늘도 한번 후련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힘당이 정말 이게 난리입니다, 선생님. 네. 국힘당 시간으로는 이게 뭐 지기현 시간에 맞먹는데요. 한 하루면 24시간이면 후보가 등록했다가 뭐 잘랐다가 다시 새로 등록했다가 또 잘리는 그런 거를 반복할 수 있는. 네. 네. 뭐 개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우리 한국 정치사에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의 저질 막장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극우 세력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아하.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갈 때까지 갔다? 네, 극우 세력이 계속 질이 저하되고 네. 또 내란 일으켰다 실패하고 이러면서 질이 멸렬해지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서 예. 옛날에 강력하게 극우 세력을 뒷받침해줬던 미국이 아하. 힘을 잘 못 써요 요즘에. 백업을 해줬는데 뒤에서. 네, 잘 안 돼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뒷백업 사라졌을 때 네. 얼마나 나약한 인간들인가 이 얘네들이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옛날에 해방 직후에 이승만 세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승만도 지 혼자 온 거 아닙니까? 네, 김구 선생이나 영은영 선생 쪽이 훨씬 더 기반이 탄탄했죠. 예. 그럼에도 왜 이승만한테 권력을 빼앗기고 어허. 양민학살 같은 것이 벌어졌느냐? 예. 미국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세력은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 하에서 떵떵거렸던 놈들이지 예. 자력으로 정치를 잘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 세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패권이 추락하면서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의 극우 세력도
뒤에 형님이 맛이 가고 있으니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 말씀이 더 훨씬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쇠퇴몰락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한독수나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승만이 쬐게 더 낫죠. 좀 더 낫습니까?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악당 중에서 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네, 한덕수는 더 능력이 없어요. 아 능력이. 그러니까 뭐 김문수나 이승만이나. 아 그렇죠. 거기서 네. 거기죠. 뭐 거기서 거기인데 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있는 힘이 형님이 얘나 같지 않다. 형님이 옛날 같지 않군요. 어. 큰 손에 힘이 떨어진 거다. 그렇죠. 네 굉장히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야, 근데 진짜 이번에 뭐 한독수랑 김문수가 보여준 막장 막장 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일단 한독수의 큰 문제는 네네. 다른 것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는 무임승차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독수가 저는 입당할 때 말이에요. 10억 원 냈으면 네. 한독수로 단일화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10,000원 돼서 그런 거예요? 10,000원 됐잖아, 10,000원. 그러니까 이 김문수는 그래도 수억을 냈어요. 그 수억을 내고 경선 치러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 짤 많이 돌았습니다. 70대 노인 사기. 예. 근데 이 할아버지는 10,000원 내고선 대선 후보를 샀단 예. 말이에요. 이 무임승차죠,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위고. 진짜. 근데 원래 이거는 한국인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도덕적 평가를 하는 데서 네. 무임승차자에 대한 응징 심리가 있어요. 아하. 뭐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무임승차는 용납 못해. 용납 못한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독수의 너무 노골적인 무임승차였어요. 이번에 뭐 조롱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교황 선출됐는데 아직 아니라고 한독수랑 단일화해야 된다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미스 코리아 그런 거 아직 아니라고. 교황 선출될 때 뭐 2만 원 내면 선출되고 됩니까 그게? 네.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근데 10,000원 주고선 대선 후보자를 살라 그랬다는 거. 요거 자체가 불러온 반발. 이게 이제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문수를 좀 쉽게 봤죠. 쉽게 봤다. 그러니까 문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네. 지네들이 잘 알면서 다 변절하고 여기까지 온 놈인데. 그럼요. 변절이야말로 문수의 이거죠. 변절은 나의 힘.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저는 이번에 보니까 이놈들이 사실 전부 다 변절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나쁜 놈들이죠. 윤석열도 진짜 그 뒤통수 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뒤통수 쳤고 또 우리 국민들도 사실 많이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그거 배신했지. 예. 김문수도 배신하지. 뭐 또 누구 한동훈은 또 윤석열을 또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만 모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들 같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 밀어준다고 네. 충성을 바칠 거란 보장이 없다는 정도는 예상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밀어줬다가 네.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뒤통수 맞고 또 김문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네. 제가 이제 김문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허. 너 윤석열 쿠데타 찬성하지 않았냐? 그렇죠. 쿠데타 당해보니 어떠냐? 네가 직접 당해보니까 어떠냐? 열받지 이놈아. 이 쿠데타가 그렇게 안 좋은 거 이번에 절절히 알았으면 예. 윤석열 쿠데타는 비난해야 되는데. 네, 그건 못하죠. 얘 또 안 그래요? 네네. 자, 그러니까 김문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못돼 먹은 인간, 덜돼 먹은 인간인가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네. 문수를 밀어줬다가 저쪽으로 그야말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이거 할 때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김문수는 짜릿하다. 됐네. 됐네. 이 배신의 길을 변절의 길을 걸어온 뒤로 네. 이렇게까지 많은 이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최고의 출세. 최고의 출세를 냈는데 그러죠. 이거를 내가 놓친다? 네. 그럴 리는 만무하다. 자, 그 김문수가 얼마나 강교한 변절자냐. 네네. 나 김독수야 그랬잖아요. 경선할 때. 네. 야, 그래놓고 당선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을지문덕이라고 그랬어요. 네, 김문수랑 맞아요. 한덕수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을지문덕이다 우리는. 그 비유도 정말 너무 짜증났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한독수로 하겠다고 했죠. 하겠다고 하는 네네네, 얘기다라고 그랬죠. 생각해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선 막 입사 싹 시잖아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변절의 진수예요. 진수. 이게 변절이에요. 김진수군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변절하는 김문수. 변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네, 바로 이것이 변절이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이거 국힘 이제 결국 후보 뽑은 다음에 바로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근데 그게 이제
잘못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전에 써놓은 거를 한덕수 될 줄 알고 이제 그런 거다 그랬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들이 김문수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다 지네 지지자들한테 처음에 홍준표였는데 다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달래려고 쓴 걸 아니냐. 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한덕수용으로 썼다가 급하게 바꾸다가 못 바꿨다? 못 바꾼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윤석열 측에서는 정말 크게 배신당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렸던 그림은 그거라고 보이죠. 이제 사법적으로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를 날려주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가 빅텐트 치고, 네. 그렇게 해서 내란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거. 네네. 이걸 꿈꿨던 것 같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김건희랑 자기랑 그래야 살 수 네, 있으니까요. 살 수 있으니까. 아하. 그랬는데 조희대가 하던 사법살인도 실패하고, 네. 덕수는 문수한테 칼 맞고, 성렬이가 지금 많이 심란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선생님 그 당원 투표로 마치 근소한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발표를 안 해서. 근데 발표를 안 해. 왜 안 하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네네. 정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당원 투표.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네. 실제로는 투표에서는 한덕수가 이겼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까놓지 않고 공개를 안 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거 사실 의아해요. 네, 의아하죠. 명명백백 거기다 까놓으면 되는데. 안 까요. 계속. 안 까요, 안 까. 계속 안 깝니다. 어. 그리고 뭐 이 당원 투표도 뭐 문항이라든가 이런 조작만이 아니고 네네.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한 당 차원에서의 투표이기 때문에. 선생님 뭐 당원 제가 투표이기 때문에. 명태균 받지 않습니까? 네, 또. 명태균에서 드러났듯이. 네, 뭐 일도 아니죠,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예. 법원에서 그 김문수가 낸 기각을 사실상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네. 그게 알려져서. 네. 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 사실 그게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게 최악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하느니 네. 그냥 당원 투표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게 덜 쪽팔리고. 그래도 우리 당은 저 이렇게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지금 네. 일각에서는 그걸 추켜 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음. 김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추론이긴 한데요. 한국에서 한덕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김건희인데요. 그렇죠. 이 윤석열, 김건희 내란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한덕수를 밀었는데 네네.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조셉윤 같은 네.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조셉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진짜. 조셉윤 같은 저는 미국 네오콘도 이 작업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세우고 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뭔가 자기들이 되찾을 수 있는 세력을 네.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한덕수를 내세웠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조셉 윤희가 그 한국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조종해서 네. 한덕수 띄우기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김태효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알렉스 웡이랑 네네. 뭐 국가안보 부차관인가 그랬죠. 네. 부보좌관. 네. 회담을 하게 해서 합의 사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뒤에 트럼프가 잘라요 알렉스 웡을. 그게 날라갔어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르고 왈츠도 잘라요. 네. 그 알렉스 웡을 데려왔던 애. 알렉스 웡이 윗상관. 네, 윗상관.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왈츠하고 알렉스 웡이 네오콘이다. 네오콘 세력이다. 트럼프 말을 안 듣는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강행을 한 거 아니겠어요? 김태효를 불러다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네오콘이 불러들인 거다 김태효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른 거죠. 어디서 니네들이 딴짓하고 있어.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김현종이 미국에 갑니다. 네, 이재명 맞죠. 후보의 이제 특사 자격으로. 네네. 근데 대선전에서 한쪽 후보의 특사를 백악관에서 맞이한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이죠. 네네. 그걸 받아들였다. 회담을 했다. 이 얘기는 트럼프가 야 덕수를 조셉 윤희가 민다라고 그 위에 알렉스 웡이랑 있어 그 월츠랑 있어 네. 다 날릴게 그 대신
이재명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 뭐 이런 정도의 협상을 했을 수도 있다. 왜 이제 추론이지만. 네. 왜냐하면 김현종하고 회담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뒤집혔어요. 한덕수 네. 날라갔어요. 김현종이 그렇습니까? 트럼프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김현종이 워낙 친미적이고 네. 뭐 위키리크스에 의하면은 뭐 우리들을 검은 머리 위해서 한국인 검은 머리 맹렬하게 한국- 싸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맹렬하게 싸운 사람이다. 그 당시에 네, 이제 네. FTA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후보 선거 직전에 김현종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났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인맥을 다 동원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악관 접촉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사실은요. 당연하죠. 쉽지 않죠. 그건 내정 백악관은 개입일, 어렵거든요. 내정 개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덕수랑 통화해서 대선 나갈 거니 네. 이거보다 더 심한 개입이에요. 아, 한쪽 후보의 특사를 백악관에서 만나준 면담했다는 것 것 자체가. 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 뭐가 이득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네네. 네오콘이 한국에서 벌이는 이 공작을 좌절시킬 이유가 이제 필요했다는 건데 네.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트럼프는 예. 제가 볼 땐 북미 회담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하고 회담해서 관계 정상화 추진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상당 정도 지금 푸틴하고 주고받고를 하고 있어요. 예. 서로 체면 세워주면서. 뭐 아직 뭐 마무리는 안 됐지만. 네, 아직 안 됐지만. 우크라 전쟁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란하고 핵 협상 시작했죠. 네. 그리고 예멘하고 휴전했습니다. 네. 중국하고도 일단 갈등을 봉합했어요. 관세 전쟁을 네. 이번에 협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강대국, 특히 네, 네. 핵을 가진 나라들, 핵무장 국가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낸답니다. 어허. 안 싸운다예요. 싸워서 이익 볼 게 없으니까. 음.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란하고는 화해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란은 핵무장 국가는 아니지만 아직은 없는데요. 군사 강국이니까. 또 중동에서는 사실 이란이 지금 이제 가장 강국인 네.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의 기조에서 비추어봤을 때 네. 트럼프가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죠. 한반도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트럼프에게 남은 숙제예요. 예. 지금 다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네요. 중국, 러시아, 이란 다 음. 북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관심이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의욕도 그러네요. 높고. 근데 이런 일이 없어도 선생님이 이제 트럼프에게 북한은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개인 심리 차원에서도 개인 심리 차원에서도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실제로 벌어지는 게 웬만한 주요 국가들이랑은 지금 다 했는데 그렇죠. 협상을 네. 북한이랑만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아마 시도하려고 애를 많이 쓸 것이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잘 하려면 남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게 나을까라는 건데 일단 황교안 안 되고요. 네. 황교안 왜 안 됩니까, 선생님? 북한 타도 네. 또 김문수도 북한 타도 김문수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흡수 통일 막 떠들고 네, 그러죠. 네.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 위험합니다. 정광환 외에 반공 반북 세력이라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미 회담할 때 격렬하게 반대할 세력들이에요. 예. 그나마 그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이에요. 네. 진보까지는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네. 그 세력이면 방해는 안 할 거다. 최소한. 방해를 안 할 거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북미 관계 개선할 때. 다리 놔주는. 네, 남북 관계를 먼저 풀면서 네, 네. 분위기 띄운다든가 어. 이런 데서 실천력이 있다. 예.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이재명을 비토할 이유는 없다고 없다. 봤을 수 있죠. 그런 차원으로 김현정을 불러들인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네. 네.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뜯어먹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네.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야, 이런 건 정말 그 어디서 듣기 참 어려운 얘기네요, 진짜. 네. 심리학자라서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 뭐 트럼프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 그런 건데 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네네. 전자권 환수를 내걸었어요. 약간 놀랐어요. 놀랐죠. 네, 놀랐습니다, 저는. 왜 놀라셨습니까? 전자권 환수라는 게 네. 보통 이게 그냥 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군인들 막 반대하니까 뭐 난리죠. 호통치면서 뭐 그랬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죠. 그 뒤에 바로 또 박근혜 이명박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되고. 완전히 없애버렸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이걸 다시 꺼냈어요. 다시 꺼낸다. 자 이거를 꺼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꺼냈을 리는
없죠. 아하.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거 미국에 허락 없이 꺼내면 암살당한다. 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리 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작권은 우리 의도보다는 미국 의도가 훨씬 큰 거니까요. 훨씬 크죠. 네.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게 한국의 생명줄인데. 그렇습니다. 목에 칼 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죠.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이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머니머신이 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머니머신 못 하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이 네.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논의 없이 아. 독단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걸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감이 있다 이거는 지금. 교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금 엊그제 보면 9.19 군사합의 복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얘기도 미국 허락 없이 못합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못하는 게 사실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국이 열받았던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당시 그렇죠. 트럼프였는데 아니, 빡친 거죠. 완전히 빡쳐가지고 트럼프가. 네. 누구 야, 마음대로. 그러면서 야 우리가 승인하기 전엔 절대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워킹그룹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그냥 네, 깨갱했죠. 깨갱했지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그 제 손을 묶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냥 오히려 미국 네, 밑으로 네, 들어가 네. 버렸는데. 그랬죠. 이거를 9.19 군사합의 얘기도 사실은 이거는 보통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꺼내나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꺼내요.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미국이 알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네네. 근데 꺼냈다는 얘기는 김현종이 갔다 온 뒤에 아하. 미국과의 사전 합의나 허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부담 없죠.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네, 이런 네. 얘기 꺼내도 부담 없습니다. 전작권 환수, 예. 9.19 군사합의 복원해도 어허. 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암살한다든가 이럴 위험은 없다고 봐야죠. 네. 자,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것을 허락했을까? 아하. 트럼프는 주한미군 한국에 두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미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선생님 그 개 심리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두고 싶지 않으면서도 네. 또 돈은 또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방위비로. 근데 사실 목적은 네. 돈이 아닙니다. 빼는 겁니다. 그래도 커요. 네, 그게 훨씬 커요. 이야. 트럼프는. 근데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안 뺄 경우엔 돈 내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목적은 빼는 거예요. 거다. 빼는 거예요. 야, 선생님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그 협상단이 이제 만약에 그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네.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이죠. 나가라 이래야죠. 어. 가라. 돈 무슨 말이야? 그만큼 니들이 주든가. 그렇죠. 왜냐하면 주한미군 성격 자체가 대북 억제력이 아니고 네. 중국 공격하는 용으로 예. 바꾸겠다고 한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트럼프 그런 거죠. 정권에서. 그러면 한국을 군사기지로 중국을 치기 위해서 더 이용하겠다는 위험한 거죠, 얘기인데 우리는.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 돈을 받아야죠. 야, 너희들 그럴 거면 돈 내놔. 네. 어차피 너희들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는 빼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 미군을 두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핵인질, 볼모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주한미군이 인질이 된 인질이 상황이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북쪽도 핵무장 국가고 중국도 핵무장 국가입니다. 네네. 전쟁 발발 초기에 주한미군 전멸하죠. 네. 협공 받으면. 러시아도 또 금방 전쟁에 끝나죠, 참가할 진짜. 가능성이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북러 그 조약 때문에. 있으면 뭐 하냐 싶은 거죠. 빼자. 그래서 뭐 일본으로 빼든가 아니면 더 빼든가. 일본까지 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당장 추진하지 못합니다. 네. 당연히. 네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전제 조건부터 하나씩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첫 번째가 전자권 환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야 뺄 거 아니에요. 미군을. 니들이 군대 운영해. 알았어. 우린 간다. 이제 우리 가도 되지. 가도 되지. 전자권 환수했으니까. 니들끼리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전작권은 선생님 저는 진짜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정말 치욕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치욕적이죠. 아니 우리나라 군대인데 우리가 못 움직여. 네. 저 지구촌에서 아마 군대 작전지휘권을 남의 나라에 헌납해서 남의 나라에 갖다 바쳐서 그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 열사도 그 헤이그 가가지고 네. 그때가 사실 우리 그 아직 경술국치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네. 근데 외교권 다 뺏기고 그러니까 아니 나라는 조선인데 말은 우리 말로 할 수 없는 그거 거기서 할복을 하셨는데 이건 전작권은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의병 전쟁할 때도 전자권 남 안 줬습니다. 네. 전자권을 헌납한다는 것은 독립국가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아요. 진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면 한국군은 자동 개입하게 무조건 해야 돼서 된다는 거.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네네. 끼어들게 된다. 그래서 음. 국가가 망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전작권은 당연히 가져와서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죠. 군대가. 예예. 그리고 쿠데타도 전작권을 가져왔을 때 저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봐요. 오히려.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쿠데타 같은 경우도 미국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있었다고 당연히 봐야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네네. 뭐 박정희를 시키든 전두환을 시키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광주 학살도 그렇고요. 그렇죠. 전쟁도 지들이 원하면 하고 네.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네네. 다 모든 게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전작권이 없는 어떻게 보면 반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미군을 빼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전작권을 빨리 돌려줘 버리는 먼저 돌려줘야죠. 그것이 지금 아.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공약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미군을 먼저 뺄 수는 없어요. 전작권 환수 없이. 그러면은 전작권이 또 그들의 목줄이 돼버린 셈이 되는 거네요. 오히려 미국에. 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저 전작권이나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뭔가 자기들의 목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히려 역으로 돼버리는 그런 핵 인질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네요. 신기하네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흐름에서 그런 한국 정치가 흐름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야, 이거 진짜 세계 정세로 보는 한국 대선 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한동훈을 좀 밀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이 안 돼버리고 또 한덕수를 밀었던 것 같은데 한덕수가 안 돼버리고 참 열받겠어요, 선생님. 그건 이제 네오콘적이죠. 어허. 네오콘적이고 그럼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친미 세력이 집권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것도 아닌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트럼프가 좀 급해요. 마음이 예,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되는 일이 거의 없죠. 예, 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야, 이번에 그 선생님 중국이랑 관세 협상도 보니까 네. 진짜 약간 트럼프가 계속 발리고 있는 느낌이 던데요. 아무것도 얻어내는 게 없던데. 사실 뭐 중국이랑 붙으면 미국이 이길 게 없어요. 이거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선생님? 뭐 꼭 제가 볼 땐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협상을 하려고 그냥 던진 그냥 보고 싶은 건가? 트럼프는 한번 질러보고 안 넘어가네, 안 되네. 그럼 협상해야지.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입장에서 일단 던지고 본. 예멘도 30일 폭격하고 트럼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30일 줄 테니까 확실한 성과를 내와라. 네오콘들이 하도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30일 동안 별일 없었고 그 네. 예멘을 굴복시키지도 못했고 후티 반군을 미국 비행기만 2개 바다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전투기가 네. 2개나 빠졌어요 바다에 예멘 앞바다에. 그 리폰가 하는 무인기는 7대인가 떨어졌어요. 리퍼는 지금 7대가 아닙니다. 9대인가요? 선생님. 그 분석한 게 거기가 어. 뭐 20대인가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열 몇 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한 달 딱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 니네들이 한 달 동안 작살을 낸다며 못했지. 휴전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멘붕.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예. 어떤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예멘 때문에 지금 쩔쩔 맨다는 게 사실 너무 웃긴 거죠, 솔직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는 예멘하고도 전쟁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네오콘 세력들이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니까 30일 준 거예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30일 동안 했는데 안 성과가 됐다.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 스톱 하면서 전격적 휴전을 해버린 거예요. 어허. 자, 이런 상황에서 네네. 트럼프가 뭐 처음에 던지는 거 이런 게 뭐 100%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이후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군요, 얘가. 그러니까 휴전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멘 경우처럼. 근데 뭐 그런 거를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는 못 하겠죠.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근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한반도에 군사력 집중이나 지금 일본에 사실 뭐 그런 그 네, 군국주의와 군국주의만이 아니고 실제로 기지를 굉장히 네. 강화하고 있더만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멘에서는 10몇 대 떨어졌다는 리포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 체제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이 이제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서 이런 걸 그대로 두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방관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계속 무력 증강을 엄청납니다, 하면서 사실은. 긴장 고조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북러 간의 네네. 파병 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국제전이 됩니다. 예. 즉 세계 대전이에요. 러시아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러시아 거죠. 무조건 참전하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은 어렵죠. 당연히. 따라서 그러한 긴장 고조도 사실상 트럼프의 동북아에서의 화해, 평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네오콘들의 준동을 일정 정도 그대로 두고 보는 방치하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할 때에만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굉장히 좀 세게 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요구안이라는 게 다 좀 큰 손이 좀 써준 것 같은데요. 뭐 김문수가 받을 수 없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 몸집을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 김문수한테 협력해서 네. 이익 볼 게 별로 없죠. 한동훈이. 네, 김문수가 이길 것도 아닌데 네. 어차피 질 건데 어허. 그것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참패하면 당을 접수하기가 쉽죠. 봐봐. 한동훈은 지길 바라겠군요. 야 윤석열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졌지. 그러니까 나같이 내 말 안 듣더니 이거 세 가지 내가 요구했을 때 들었어야지. 그렇죠. 그다음 탄핵 반대한 나만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윤석열하고 달라붙은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은 뒤에서 이제 먹방 같은 거 하면서 네. 시간 때우다가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는 거예요? 아니 뭐 처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아. 너무 이쁘게 먹어요. 꼭 네, 네. 쥐새끼 같아요. 뭐 이런 쥐새끼 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한동훈은 막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옆에서 들러리로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네네. 그걸 하느니 자기가 혼자 먹방 유튜브 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셀카에서 이제 그렇죠. 먹방으로. 예, 그러면서 시간 때우다가 때가 되면 문수가 망하면 네네. 가서 당권을 접수하겠다. 뭐 그러려고. 이런 심보일 수 있고. 예. 아니면은 뭐 또 김문수가 엄청난 이권을 준다면 또 모르겠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실익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네네. 어려운 것들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 아 그렇군요. 권성동도 선생님 뭐 참 얘도 진짜 인간의 염치도 없는 놈인데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구하다. 네, 거의 뭐 성동 격서예요. 저쪽에서는 욕해놓고 여기서는 아이고 막 이런 맞습니다. 식인데. 둥글둥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기름장어가 따로 없어요 다들 이런 네,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권성동도 굳이 뭐 이렇게 예?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애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열심히는 하겠죠. 네. 다만 김문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세력을 다 쳐내면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직이 없으니까. 네, 자기 네. 세력이 없잖아요. 당내.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지금 당장 결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어서. 네, 그래서 성동이 이제 데려다 놓고 쓰는 거고 네. 권성동은 또 권성동대로 잘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얘도 사실은 뭐 애초에는 친윤이었지만 지금 뭐 완전 찐윤이라고 말하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얘도. 윤석열 밑에 제대로 된 충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배신당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가? 얘들이 한덕수의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설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실패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경이 복잡하겠죠. 예. 네. 예, 이런 속에서 이제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또 걔네들이 또 이제 그 HID 관리하면서 이제 지금 암살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게 암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 그런 시도를 하려고는 할 겁니다. 끝까지 시도한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예. 다 안 됐잖아요. 예.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답답한데 네. 내란을 빨리 청산 못해서 중식을 못 시켜 답답한데 윤석열 입장에서도 반격의 카드들이 다 좌절되기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선생님. 돌겠죠 지금. 진짜. 조세빈도요. 그렇죠. 둘 다 파평윤 씨인데. 조셉류는 또 이제 트럼프한테 찍혔습니다. 네. 이번에 왈츠까지 날렸는데. 더 위험한데.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는 하겠지만 일단 암살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쪽에서.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은 풍선을 들자, 네. 시야를 가리고 네, 거울을 맞습니다. 반사하자, 그렇죠. 방탄 유리를 치자. 네네. 그래서 아마 경호를 대폭 강화할 것이기 해야죠, 때문에 해야죠.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일단 첫째로 음. 알고 대비를 좀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명령을 받는 요원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돼요. 대세가 지금 만약에 암살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큰일 나지만 네네. 성공했다 쳐도 자기의 노후 보장이라든가 뭐 신변 안전이라든가 중요하죠. 이런 게 가능해요. 사면 복권 같은 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분위기상 음흠. 성공한다 쳐도 뭐 거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네네. 암살을 하면 예. 자, 뭐 어쨌든 불길한 얘기니까 입에 담기 싫지만 예. 어쨌든 그 이후에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김건희가 시킨다고 해도 아싸 좋다. 내가 하고선 한평생 부귀 영화를 노려보겠다. 이런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것이다. 이번에 그 12.3 쿠데타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그렇죠. 돌아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겠죠. 네네네. HID 그 사람들 지금 다 이 뉴스를 볼 텐데 그렇죠. 돌아가는 흐름을 다 읽을 거고. 네. 예, 그 돌아가는 흐름의 일환으로 제가 KTV에서 고소를 당했던 건이 어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네. 예, 무혐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이제 다 정치적인 행위들인데 쟤네들이 흐름을 보아하니 경찰도 아니. 제가 답답한 거는 작년에 8월 1일 날인가 2일 날인가 제 조사 받았는데 9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변호사님들은 다 이거 그냥 무혐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엄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나면은 할 모양이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했더라고요. 한독수가 날아가니까 하는군요. 한독수가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세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 요원들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온다고 목숨 걸고 집행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다는 거죠. 네, HID 요원 여러분, 애국해 주십시오, 애국. 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살을 한다면 말입니다. 대선 전도 있고 대선 후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이 되면 김문수가 되는 거고 대선 후가 되면 대선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문수한테 주느니 오히려 당선된 뒤에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치면은 당선된 이후에도 이게 위험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선이 일단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돼서 내란 청산의 속도가 붙으면 만약에 속도가 붙으면 그러면 암살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윤석열 김건희 감옥에 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내란 세력들 대거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바로 해야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바로. 암살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분위기 대세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가 들어가는데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대선 당선 이후에는 더 어렵다고 봐요. 더 어렵지 않겠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것은 이게 쟤네들이 사실은 이 조의대를 통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날리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6월 18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재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시민 사회 진영에서는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암살을 시도하고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그 대신 그거는 이쪽에서 속도를 늦출 때.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씀이 좀 공감이 됩니다. 진짜 내란 청산을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해가지고 그렇죠. 특검법 다 통과시키고 특별재판소 같은 거 만들고 내란 특별재판소 발의하고 그거 진짜 국힘당은 위헌정당 아닙니까? 이건 해체해야죠. 해체. 법무부 장관 시켜야죠. 바로 그냥 해체시키고. 맞습니다.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암살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거고 그걸 미적미적거리면 또 고개를 들고 설치겠죠. 개혁 과제도 뭐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여야 될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걱정이 돼요. 그 어느 정도는 좀 착한 척하고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심에 민감하니까요. 이게 그다음에 정치의 그런 어떤 역학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리하기 때문에 앉아서 당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와 이 미래가 어떻게 되냐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말 이제 대선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실 그 지금 지난 계엄 이후로 보면은 이제는 좀 뭔가 돼서 좀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탄핵이 길어져 버린다랄지 네. 그러면 갑자기 윤석열이 나온다랄지 갑자기 개헌이 나오고 갑자기 조기대 직위원이 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순간에도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 지금 이게 뭐 넉넉고 있을 수만 없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는 데서 대북 전단을 자꾸 날려요, 선생님. 네. 2차례 날렸는데 사실 이 뭐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판일 거고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대주는 걸 텐데. 그렇죠. 옛날에 이제 박상학 뒤에 네. NED가 있었죠. NED 뒤에는 CIA. USAID가 있고 CIA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 네. 이거 못 날려 박상학이. 박상학이 이제 돈이 없고요.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날리는데. 네. 얘네들도 돈이 누가 주니까 돈을 누가 주니까 아니면 누가 뭘 물건을 대주니까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지금 그 지난 계엄 시기에 그 심리 전단에서 돈을 주고 걔들이 직접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쪽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닌지 지금 네. 지금도 움직이는 거 아니냐 군에서. 네. 그거 배제할 수 없죠. 그 그러니까요. 가능성을. 일단 박상학은 요새 돈이 떨어져서 좀 예. 조용해졌고. 그러니까 투명해요 이놈들이. 예, 트럼프에서 그 돈줄 끊자 예. 박상학은 이제 더 이상 날리기가 좀 힘들어졌고 다른 데서 날리기 시작한 건데 네. 이쪽을 누가 지금 뒤에서 미느냐? 예.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한국의 내란 세력들이 지원하는 거냐? 예. 아니면 네오콘들이 지원하는 거냐? 예.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이렇게 크게 가지는 좀 못할 것 같다. 못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해져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20일 남았죠. 20일 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계속 방치한다면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데 네. 그냥 두고 볼 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건 좋지 않아요. 예. 특히 우발적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어허. 따라서 제동을 좀 걸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그래서 전쟁으로 이게 비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네. 현재 한반도에서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난주였나요, 주지난주였나요? 그 오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전방에서. 네네. 이런 게 사실 선생님 오발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이제 그 거기가 어디 유고슬라비아였던 거예요, 선생님. 그 미국이 저 중국 대사관 때려놓고 아이고 우리가 좀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거야. 오발이야. 그랬죠. 정말 미안하다. 네. 바로 발표를 했어요. 그 중국이 니네 이 진짜로 알았어 일단 넘어갈게. 도광양해다. 이러고 그때만 해도 넘어갔는데. 뭐 미국한테 쩔쩔맸다니까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네. 근데 이런 오발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럼 이게 뭔가 이런 세력들이 진짜 군부 김건희 지금도 계속 전화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오비들한테나 뭐 HAID 애들한테 뭔가 좀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이런 암살과 전쟁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제일 그 사실 걱정이 돼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일 남짓 남았는데 좀 센 건 하기 힘들 거고요. 왜냐하면 미군을 통해서 통제를 많이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세게 치는 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무인기 같은 걸 다시 보낸다든가 하는 건 좀 네네. 어렵지 않느냐 싶고. 아하. 그러니까 뭐 일부 요원들을 가지고 도발을 하는데 소규모 도발 네.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아하. 북쪽에서 그걸 가지고 바로 전쟁에 돌입하거나 국지전을 시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라서. 그럼 북쪽에서 아마 그런 걸 무인기 때처럼 네네. 중대 경고 정도로 발표하지 않겠느냐. 진짜 엄청 했죠 경고를. 네, 그때 엄청 세게 엄청 했죠. 했죠, 세게 했죠. 네, 이번에도 그런 정도로 세게 하면서 이거를 방치하거나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 니네들 가만 안 둔다. 아, 맞아, 네. 그렇죠. 계속 미국 가만 안 둔다 네, 그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 뒤에 이재명 정부나 트럼프 쪽에서 예예. 당연히 그쪽은 작사를 내겠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예. 좀 남북 대화도 해야 되고 북미 대화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국지전 터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또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한국 대선에 지금 미국이 그 힘이 트럼프 힘, 네오콘 힘이 그대로 지금 투영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렇죠. 미국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붙고 있는 이거 상황이라고. 뭐 예전에 그저 가보농민 전쟁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이게 한반도를 놓고 네,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일본. 중국, 네, 일본 뭐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네, 네. 참 이제 이럴 때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김건희가 이제 검찰에 출석하라고 그랬더니 명분이 뭐냐면 선생님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김건희 보면은 애국자네요, 그죠? 네, 나라 걱정을 이렇게 네, 하시고. 네. 아 대선에 걱정인가 봐요. 네, 대선이 걱정인가 네. 봐.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네. 대선에 불리해진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불러드는 거죠? 선생님? 김문수한테? 김문수한테. 그렇죠. 나 김문수 편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김문수 우리 후보. 네. 뭐 윤석열 참 배알도 좋아요, 그죠? 또 곧바로 김문수 지지하고. 네. 근데 어쨌든 김건희가 나오기 싫으니까 되는 핑계일 뿐인데 네네. 하는 말마다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대선 걱정하고 나라 걱정했으면 다이아 목걸이를 받지 말았어야지. 야. 예? 고속도로를 휘게하지 말고 네. 주가 조작을 하지 말고 음. 윤석열 부추겨서 대통령 만들지 말았어야죠. 예.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강제로 잡아다가 예.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순히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죠. 네. 근데 사실 뭐 20일 전에 나올까 싶어요. 조기 대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얘가? 그렇죠. 결정적인 영향을 지 미치는 때문에 지금 사람이죠. 조기 대선 하고 있는데, 지 때문에. 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거의 전쟁 날 지금. 뻔하고. 네. 그래놓고서 갑자기 뭐 나라 걱정하는 듯이. 사실은 나라 걱정이 아니라 문수 걱정이죠. 문수 걱정. 예. 사실은 지 운명 걱정이고요. 사실은 나가기 싫은 거고. 네, 나가기 예, 싫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만났어요, 선생님.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 전승 80주년인가? 네, 전승절. 네, 전승절 네. 5월 9일인가 그랬죠. 네. 그것만 이제 맞아가지고 시진핑이 가는 바람에 이제 만났는데 굉장히 그 두 사람 간의 우애를 과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EU 쪽에서는 그동안 막 중국이랑 막 만나보려고 알랑방구 끼고 막 엄청 끌어당겼는데 중국이 우리는 러시아랑 같이 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약간 닥쳤던 개 신세로 이랬는데 좀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공동 성명에서 네. 대북 제재를 이제는 없애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네. 일단은 의아했어요.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 공동 성명에 왜 북한 얘기가 왜 나오냐 여기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자, 일단은 네네. 이 대북 제재가 시작됐던 이유는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북이 핵무장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핵 개발을 하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제재를 가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였어요. 북의 핵무장 저지. 근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핵무장 국가가 됐어요. 2018년에. 예, 트럼프가 표현하는 빅 뉴클리어 네이션. 큰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 뉴클리어 파워. 네. 또 뉴클리어 네이션 이런 네이션. 표현 썼어요. 네. 그것도 앞에다 빅자 붙여가지고. 빅 좋아해요. 네. 옛날에도 그 2017년에 한참 북한이랑 빅딜. 싸울 때 나한테 이게 빅 큰 단추. 단추 있다 여기 지금. 내게 더 커. 내게 더 커. 그랬는데 이제 그 제재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한 실패했다. 거거든요. 이게 물 건너간 거예요. 북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어요. 2017년이었네요. 그때 그렇죠. 발표했군요. 2017년에. 예. 네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아하. 그 쓸모없게 된 제재를 그냥 붙들고 있을 건지 아. 아니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네.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북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건지 누가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러중미가. 예.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붙들고 뭐 효과도 없는 제재를 붙들고 있을 건지 예. 아니면 해제하고 다시 관계 정상화로 들어갈 건지 네. 이걸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온 거죠. 음. 북은 핵무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예. 엄청나게 핵무장 헌법에다가 넣었는데요. 예, 핵무장이 엄청 강화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러시아, 중국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북을 핵무장 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명분은 유엔에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예. 이거 유엔의 결의를 대놓고 위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해야 되느냐? 네네. 이제 첫째는 러시아가 북러 상호조약을 맺어가지고 맺었죠. 파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쪽이 이번에 파병을 했어요. 예.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다. 따라서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북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 예. 한마디로 제재에 신경 쓰지 않고 무력화시키겠다 대북 제재를. 네. 거의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미국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북이 파병을 해줬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덩달아 중국까지 우리도 그런 입장이야. 유사해. 이게 압박이죠. 대북 제재 해제라는. 미국에 대한. 네. 그래서 해제하지 않으면 뭐 그냥 우리 교류할 거야. 유엔 결의
이제 그거 종이 조각 아니냐? 알아둬 이런 거군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북중로는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거든요. 예. 뭐 얼마 전에 북한하고 러시아 뭐 다리도 하나 개통됐더만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본다면 제재가 걸림돌이 될 뿐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러시아는 이미 거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어요. 네네. 북러 조약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중국도 너희가 계속 전향적으로 굴지 않으면 우리도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제재 해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트럼프는 또 그걸 들으면 발끈하는 게 아니라 네. 아유, 저 선빵 쳐주네.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도 어차피 할 건데. 아. 아니 북이랑 회담할 때 제재 해제 안 할 수 있습니까? 정상화할 때 제재 해제해야죠. 네. 근데 또 자기가 먼저 제재 해제를 하자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폼이 또 안 살죠. 그럼? 폼도 안 살고. 네. 그 러시아하고 협상할 때도 트럼프가 대폭 양보한다는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랬죠. 러시아에 대한 투항이다, 굴욕이다, 항복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곤란을 겪었잖아요. 젤렌스키도 앞에서 그냥. 예. 그래서 푸틴이 지금 트럼프 체면을 많이 살려주고 있는데, 그 대북 제재를 앞장서서 미국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자기들도 사실은 해제하고 싶어. 어허. 근데 러시아, 중국이 선빵 때려주면 미국이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겠는가. 아 그래? 그러면 아유 뭐 너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또 국제 많은 나라들이 대북제 제재를 요구하네. 네. 그럼 뭐 우리도 전향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할 거니까 음. 할게. 이렇게 북미 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트럼프로서도 뭐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다.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가 러시아 북한군 파병한 거 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뭐라 안 해요. 얘 난리를 쳤어야 되잖아요. 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난리 났어야죠. 원래로 치면. 원래로 치면 네. 난리 났어야죠. 그때 바이든 행정부 때는 파병도 안 했는데 난리 쳤잖아요. 그러네요, 선생님. 난리 나고 지금 막 여기서 막 그죠. 포 걸기 대회 막 걸기 대회 하고 원래는 그래야 맞네요. 바이든 때는 그러려고 가짜 파병설을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땐 가지도 않았는데. 10월 말부터 했죠. 예. 근데 직접 가니까 이제 진짜 가니까 또 조용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거를 시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입장이. 진짜로 간 뒤로는 조용하네요. 네, 그렇죠. 가기 전엔 시끄럽더니. 네, 가기 전엔 시끄럽고 간 다음엔 조용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 문제도 트럼프 입장에선 그런 입장이라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런 게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착해가지고 북한 얘기까지 하면서 대북 제재 얘기를 했겠냐, 해제를. 이게 뭔가 그쪽 이 중국으로 치면 동북 삼성, 러시아로 치면 극동 지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랑 이쪽 연해주 쪽에,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아까 말씀하신 두만강 이쪽에 대한 경제 개발, 실제로 이쪽에 지금 먹을 파이가 네. 크다는 것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또 그쪽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러면 당연하죠. 그거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그 가스관 같은 거 해가지고 부산 앞바다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렇죠. 엄청나죠. 그 진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서 정말 잘 우리가 암살이랑 전쟁 막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제 이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사실 한반도 뭐 차원을 떠나서 네. 한국만 놓고 봐도 남북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경제 활로를 뚫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난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뭐 역성장할 것 같다고 그래요.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가 바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네. 브릭스 진영과 관계를 트는 겁니다. 네. 요걸 해야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다 입장이 러시아는 그야말로 푸틴 정부 이래 입장을 확 바꿨어요. 네. 유럽 중시였잖아요. 계속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 중심을 두고 편입하고 싶어 했죠. 유럽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깨줘라 우리 좀 나토 들어갈게 내가. 나토도 들어가고 싶어 했죠. 나토도 들어가고 싶어 심지어. 했죠. 근데 완전히 바꿨습니다. 동방 중시 정책으로 바꿨어요. 지금. 네,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그래서 극동 쪽으로 지금 러시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부흥의 기본 전략을 동북아에다 두는 거죠. 예. 동아시아에다. 그리고 중국도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 네. 이런 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북한도 경제 개발에 지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다고요? 네, 자체 발표로 뭐 13%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전 세계로 봤을 때 13%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거죠. 중국이 5%거든요. 그것도 제재 하에서. 제재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액면 그대로 믿냐 믿지 않냐를 떠나도 네. 일단 계속 건설 붐이 일고 있고 그렇지만요. 자체적으로 뭐 구축함을 진수하고 핵잠수함도 만든다 그러고 신형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네네.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북미 관계까지 개선된다면 경제 발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북쪽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동북아에서 예. 이런 협력을 하려면 이 시장 쉽게 동북아 시장 같은 걸 형성해서 세 나라가 공동 번영을 누리려면 대북 제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걸림돌이에요. 그런 것이 이번에 공동성명에 반영이 된 것일 수도 거죠. 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발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미국도 이거 군침 흘리겠습니다, 선생님. 미국도 뭐 트럼프가 그래? 나쁠 거 없겠는데요? 그럼 동북 쪽에도 트럼프 타월 세울까? 땅 좀 살까? 블라디보스톡에도 하나 세우고. 예. 네, 좋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승리하는 그날까지 눈에 불을 켜고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